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7,000달러 플러스 2.7% 88,000달러까지 올랐다가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장이 마이너스로 시작하면서 약간 내렸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2%보다는 비트코인 플러스 2%로 선방하는 걸로 금골드 가격이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비트코인도 뒤늦게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8만 달러 4월에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120선 9만 달러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반등 못하면 비트코인도 120선 맞고 또다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2009년 만들어진 이후 16년간 단 한 번도 해킹 없이 잘 성장해 왔고요. 하지만 현재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나스닥 따라다니는 성장주 성격에서 금골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변모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금 가격이 잘 오르긴 해도 2005년 처음으로 나스닥 ETF 상장될 때만 해도 빅테크 따라서 1년 만에 마이너스 30% 폭락한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 모두 폭락했지만 골드 ETF는 반대로 상승하면서 현재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도 과도기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요. 금골드 ETF가 비트코인이라면 실버, 은, 구리, 다른 원자재들은 알트코인이라 볼 수 있죠. 가치 저장 수단보다는 실물 경제와 함께 움직이고 나스닥 내려가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2.7% 상승해도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는 횡보고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61.3%로 4월 들어서 신고점 갱신 중이고요. 고점이 70%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7만 달러 후반 내려가며 알트코인도 더 빠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9만 달러 가서 알트가 못 따라가고 횡보해도 도미너스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죠. 나스닥 하락의 알트코인들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알트코인 시장은 22년 하락장과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22년 하락장에서도 618까지 비트코인보다 더 잘 상승하면서 반등 시작한 했지만 루나코인 사태 터지면서 바닥 500빌리언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가 버렸고요. 알트코인이 작년 트럼프 당선 기대감에 비트코인 따라서 오르긴 했지만 알트코인 전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역할 못하고 하락만 하는 거죠. 리플, 솔라나, 도지, 에이다 등 메인 알트코인 ETF 호재 남겨두고 포렉킨스 새 SEC 의장 취임 이후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도 허용될 거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 호재로 패닉세된 알트코인을 다시 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 심리를 되돌려야 되는데 이더리움이나 리플에서 확실한 기술 개발이 나와야 되죠. 거시경제 배경은 연준의 고금리 때문에 알트코인도 떨어진다는 게 대세론입니다. 4.5% 고금리에 투자자들 은행 예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알트의 비중을 줄이는 거고요. 6월, 7월, 9월 25bp씩 연달아 3번 금리나 기대감도 있어서 기술적 반등으로 22년처럼 올랐다가 또 빠지는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경투 하루 전 5,600조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다 팔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주식이나 비트코인 매수하면 기회다 이야기 들었는데 댓글로는 리플, 알트코인 다 팔았는데 어떡하냐 질문도 주십니다. 글로벌에서 5,000조 이상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은 일단 매수하기 시작하면 우량주나 비트코인 위주로 먼저 매수하지 자바이트, 리플, 솔라나를 우선 고려하지 않고요. 최소한 비트코인, 테슬라가 반등 제대로 시작해야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올 수 있는 구간은 5월 말 8월 10월 예상이 되는데 무엇보다 연준의 금리나 5월 7월 시작되고 8월 기대감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죠. 덩달아 75개 SEC 보류 중인 알트 ETF 보면 솔라나, 라이트코인 대부분 ETF가 5월이나 8월 10월에 통과 예정입니다. 포렉킨스 취임 시작한 다음에 빠르면 5월, 늦어도 8월 10월 돼서는 ETF 승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코인시장 유일하게 희망으로 보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통과도 5월, 8월입니다. 새롭게 임명된 포렉킨스도 5월에 당장에 통과시켜주기는 쉽지가 않죠. ETF 된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금골드 ETF는 블렐러 64달러 신고점 계속해서 갱신하고 천장을 뚫어버렸습니다. 트럼프의 지속적인 관세 발언과 미중 정상들의 긴장감 강화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골드 가격이 오르는 거고 비트코인도 약간 가능성이 있다면
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정도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후 이더리움 ETF라 볼 수 있는 실버 ETF는 어떻게 움직이냐? 골드 ETF처럼 따라 오르긴 하지만 상승폭이 이전 고점 넘길 만큼 빠르게 오르진 않습니다. 금하고 은 같은 원자재 ETF라고 해도 채굴량 다르고 소비층도 다르기 때문에 금과 은의 가격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리플이나 솔라나 후발적으로 ETF 되면 구리 ETF, 유가 ETF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구리 ETF 보면 블랙락에서 23년 6월 나스닥 상장을 시켰는데 최근 가격 보면 나스닥에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관세 정도로 나빠지면 대부분 전기선이나 산업용품 들어가는 구리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앞으로 리플이나 솔라나 역시 비트코인과 커플링돼서 움직이기보다는 나스닥과 좀 더 연관성 있게 올랐다 내렸다 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때문에 블룸버그 분석가 에릭 발주나스는 알트코인이나 밈 ETF 출시된다고 해도 시장 내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이미 투자자들 이더리움 ETF 작년 고점 찍은 다음 최근 마이너스 60% 대폭락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솔라나나 리플 도지 ETF 된다고 해도 기대감은 크진 않다. 개별적인 호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증시 첫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주 부활절까지 3일 쉬고 트럼프 관세 여파가 작아지나 했지만 또다시 블랙 먼데이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 하락이 다시 저점 뚫으러 가는 추가 하락보다는 바닥 리테스팅으로 저점을 확인하는 정도다 생각됩니다. 거기에 4월 22일 미국 시간 테슬라부터 빅테크 실적 나오는데 실적도 나쁠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을 한 거고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트럼프도 부활절 행사에 관세 인터뷰는 있었습니다. 트럼프만 나오면 주식 울상으로 내리는 효과로 혹시나 또 충격 발언하진 않을까 시장에서 걱정을 한 거죠. 하지만 트럼프도 경제 전문가라서 매일 증시를 보는 거고 이제는 시장을 올려주려고 온화한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사 알트코인 하락의 원흉인 트럼프 새벽 트윗에서는 중국 관세가 더 이상 안 통하니까 애꿎은 파르장 해미해야 된다. 중국이나 유럽 환율이나 부가가치세 덤핑 가격 조작을 다음으로 체킹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3월 4월보다는 확실히 트럼프의 발언이 줄어드는 걸로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되고 금리 낮춰야 된다 대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파르장 FMC 인터뷰에서는 트럼프한테 직접 들은 바 없다. 연준의 압박은 없다면서 트럼프의 관계를 일축을 했고요. 파르장은 트럼프가 2019년 옐런 재무장관 잘라내고 직접 임명한 연준 의장입니다. 거기에 파르장 22년 코로나 22년 고금리까지 잘 이겨내고 미국 증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트럼프도 쉽게 파르장 해임시킬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주가는 마이너스 5.7% 230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실적도 나쁠 것 같고 저가형 모델 Y 주니퍼 생산을 3개월 뒤로 연기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니퍼 우선은 풀옵션만 구매가 가능하고 저가형 옵션 뺀 차량은 3개월 정도 지나서나 구매 가능하게 만드는 테슬라 전략이고요. 주니퍼 풀옵션이 잘 팔리니까 테슬라는 좀 더 늦게 저가 옵션 뺀 차량을 판다고 해도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죠. 대신 주니퍼 너무 잘 팔림에도 주가 하락 오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 만들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도지 효율 부서로 인해서 공무원들 대량 해고하고 거기에 트럼프 관세로 유럽 중국할 것 없이 글로벌 쪽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테슬라 차량이 머스크가 욕먹는 만큼 안 팔리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매출은 2분기에 살짝 성장률 줄어들었지만 여기 차트에서 보듯이 예상 매출이나 예상 주당 순이익은 모두 다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그만큼 테슬라가 잘 팔리고 연말에 30빌리언 매출도 기록할 것이라는 월가 분석입니다. 반도체는 내년 되면 매출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반해서 테슬라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 잘 팔린다는 게 대세 분석이고요. 특히 6월부터 금리 인하되면 테슬라 좋아하는 30, 40대 낮아지는 대출금리에 테슬라를 더 많이 구매할 수가 있죠. 테슬라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만 봐도 전기차가 자가 집밥으로 충전하면 가솔린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한국도 주유소 장사한 데서 폐업한 곳만 때 미국은 대부분 자가 충전 가능하고 한 번 테슬라 구매하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에서 현기차 잘 팔리듯이 미국에도 자국산 테슬라가 유리한 겁니다. 거기에 연료비, 유지비는 기본이고 자동차의 혁신, 기술력도 테슬라를 따라갈 수 없고요. 거기에 미국 언론은 반트럼프 진영인 민주당이 대부분입니다. 할리우드나 미국 ABC 언론 모두 대선 토론 때부터 트럼프 공격을 많이 했었죠. 결론적으로 언론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테슬라 매출이 잘 나오고 예상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